네, 자 강덕공과 얘기 나눠봤는데 네. 지구당 부활을 계속 강조하시네요. 왜 지구당 부활이 왜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님? 지구당이 사실 지금 이제 그 우리 민주주의 이 구도가 이 당원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중심이어서 네. 중심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구당이 없으면 당원들이 지역에서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도 할 공간이 없고, 교육, 뭐 소통 이런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이 모여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데 그게 지금 그런 문화가 토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여 민주주의 또는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정당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면 지구당 부활을 반드시 해야 지구당에서 지구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수기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당에서 상무이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회의나 이렇게 뭐 또 간단한 당원들 모임을 해도 공간을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빌려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당이 지구당이 없기 때문에 시당이 최종적인 그 회계든 모든 결산의 마지막이 시당입니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시당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지구당에서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옛날에는 어쨌든 정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없앴는데 네. 지금은 풀뿌리 뭐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다시 부활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다만 그러니까 지구당을 없앨 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상근자는 뭐 2명 이내로 뭐 한정을 한다든지 혹시 후원금을 받게 되면 후원금 선관위에서 이제 이게 신고된 통장으로만 하고 카드로만 결제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지구당이 옛날에 문제가 됐던 이런 부작용들을 다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살려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당원 주권 정당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핵심이 지구당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는 괜찮아요. 없는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 다 전략지역 험지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현역이 있는 분들은 뭐 사무실 있잖아요. 네, 네. 사무실 이런 데서 모이면 되는데 네. 원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활동하는데도. 사무실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법으로. 그래서 전혀 이렇게 당원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거죠. 둥지 없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뭐 그러니까 위원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원외위원장이나 정치의 꿈을 꾸고 있고 또 험지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군요. 그게. 아 그럼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지에서 민주당을 한다라는 건 정말 험난한 일입니다. 네네네. 그 험난한 과정들을 수십 년을 겪어오면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동지들인데 그 동지들이 나 진짜 우리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결정해서 지역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게 뭐 당론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 시절에도 이게 당론 추진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이 소수 정당 네. 이쪽에서 좀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당에서 좀 지혜롭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치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활동의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전한 정치 발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다시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지역 위원장의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역에서 주로 현안으로 다루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험지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험지 지역은 우리 정치적인 구호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하면 저쪽이 오히려 더 역결집을 해요. 역결집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내되 지역 현안과 지역 아젠다를 찾고 지역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젠다 저는 이제 뭐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시리즈로 1, 네, 2, 3, 4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네, 네, 네. 있습니다. 있는데 뭐 유턴 신호 만들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 만나고 공청회하고 서명 받고 그래서 뭐 경찰청에 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네. 그런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서 정책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생활차계 아젠다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민주당. 요 그림을 제가 수용해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구의원들이 앞장서게 하려고. 구의원들이 네. 직접 앞장서서 그거를 풀어내고 그 기록을 다 남길 겁니다. 기록을 남겨서 험지에서는 이런 태도, 이런 진정성, 이런 지역 밀착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런 모습을 하고 싶다. 네네. 참 그럼 지금 시당 위원장은 누구세요? 부산 시당 위원장. 지금은 이제 변성환 변성환 위원장, 강수구 위원장이 지금 그분이 하고 시당 계시고 됐죠. 네. 그럼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막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래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재수 지금 의원이 더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부산 민심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뭐 전재수 의원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무게감에 대한 네네. 인정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전수상관이 또박또박 반박을 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있죠. 반박을 네, 하고 맞아요. 있고 뭐 사진 자료들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전재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네. 전수상관은 지역에서도 좀 투명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설마 전재수가 그런 거 안 했을 거야라고 좀 믿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전재수 장관의 개인적인 역사가 지금 그걸 돌파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재수 장관은 잘 돌파하고 이 경선 무대에 당당하게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지금 네, 신뢰를 네. 하고 있고 그렇죠. 이번 선거에도 반드시 출마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언론들이 자꾸 이제 그걸 흔들려고 하니까. 아유 흔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좀 하는 게 없다. 근데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못했다라고 막 또 야단칠만한 게 별로 일을 안 하기 일을 때문에 안 해서 그래서 네네. 막쟤 왜 저랬을까 이런 분위기도 좀 없고요. 네. 쟤 잘한다 이런 분위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칭찬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스탠스라서 네. 일 좀 잘하는 장관 일 잘하는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분 관련해서는 예전에 무슨 의혹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뭐 부인 관련해서 그렇고 이거 뭐 다 의혹들이 많았죠. 그럼 지금 아무것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딸 특혜 입학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네. 이거 특혜 분양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인 이 화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네, 네. 이 수사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엑스포 실패한 거 맞아요. 이거 1차 투표하면 그렇고 2차 투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끝까지 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엄청난 완전 정보가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홍보비가 네.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국내 언론에다가 홍보비 60%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 본인을 알리기 위한 엑스포 유치 작전이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 국정조사 해야 되거든요. 제가 국정조사 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국정조사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있군요 지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온 이유이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형준 시장은 출마를 또 하는 거죠. 본인.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죠.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네, 출마 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 거의 50분 다 됐어요. 지금 네. 방송 시작한지. 우리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뭐 그 또 사퇴를 하시고 또 저희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모신 이유는 특별히 사퇴하신 이유가 뭔지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했고 본인이 또 최고위원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도 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소회를 밝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유동철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지역위원회 가서 활동하셔야 되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 또 특히 이제 뭐 시청자분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제가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들어와서 직접 정치 활동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 말로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정말 제가 이제 이 지역 위원장으로 있는 수영구가 민주당이 한 번도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여기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일하게 되면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공식을 제가 거기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는 실패했지만 부산에서 지역의 아젠다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어떤 건지 그걸 제가 사례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민주당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정말 민주당이 전국 정당 될 수 있는 키트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오늘 같이 인사 나눴고 뭐 얘기 나눴는데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또 우리 지지하시던 분들 아까 보니까 또 유동철 지역위원장만 지지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지만 네. 또 유동철 위원장이 정치를 그만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거니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시청